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스윙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보통 이제 많은 주식하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스윙,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스윙 투자랑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업에서 어니스트님이 하는 그런 스윙은 뭐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방식으로 스윙을 해보세요 라고 또 제안을 해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스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스윙이라고 하면은 다 각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단타처럼 막 그 순간순간에 혹은 그 당일날 수익을 내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좀 들여서 미리 사서 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급이 막 몰릴 때 고점 돌파 상황에 들어가서 딱 치고 빠지는 거는 단타라면,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눌림목 구간이라던가 뭐 쌍바닥이라던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죠. 눌림목. 그래서 이런 때 이제 매수를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는 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딱 그냥 보기에도 한 1, 2개월 정도, 길게는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게 스윙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뭐 이런 때 이제 매수를 시작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도 스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살 때도 한 번에 살 수도 있겠지만 뭐 몇 차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각자 방법은 다를 텐데 대체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실천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이제 오늘 저희가 하는 얘기가 뭐 어떻게 다른지, 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주식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박스에서 이렇게 레벨업하는 파동을 보여줄 때 여기서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빠르게 짧게 수익을 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스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조금 더 큰 파동이 나올 때 그 큰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 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스윙을 사용한다는 거죠. 단순히 시간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거는 매매 형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게 되면, 관점적으로 볼 때 여기서 박스에서 레벨업이 될 때 나는 수익을 얼마만큼 더 극대화시키면서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매매를 하게 되면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이 앞선 박스에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뭔가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행위를 준비해서 선 포지션을 잡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 앞선 흐름에서 이 선 포지션을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조율하고 컨트롤하는 게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진 돈을 다 넣어둔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은 시간이 지나서 수익 나길 바란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되게 낮거든요. 그리고 한 발 나아가서 더 높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더 안 좋아요. 왜냐면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모든 행동을 다 쏟아 부어 놓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점해 놓고서 어느 정도는 뭐랄까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몰입하지 말라는 거는, 어찌됐든 매매는 내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행위를 지금부터 다이나믹하게 하냐 조금 지나고 하냐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종목 자체가 어떤 움직임을 줄 때 그때 진짜로 힘을 실는 것이지, 내가 판단한 미리 앞선 박스 상황이 여기가 무조건 저점이 맞아 해서 여기서 모든 행동을 다 쏟아 부어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기다림, 존버,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면은 요 아래 저점 박스에서는 이 위에 거를 보고서 준비를 하되 너무 몰입해서 막 많이 사놔가지고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얘기대로면은 좀 균형을 잡아 놓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거 정도로 하다가 뭔가 좀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많이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들렸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갭상승이 팍 나오면 이거는 더 매수를 할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도하고 끝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게 많이 사지 않아 놓고 현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 현금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 언제가 기회고 언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팔 때인지 뭐 이런 기준점 같은 게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게 되면은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경험치나 실력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말이 결국엔 이 기준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내가 이 파동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나랑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런 파동이 나왔었을 때 앞선 스윙을 위해서 매집을 한 A 구간에서 내가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했는가에 따라서 이 이후 이 B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달라져요. 다르게 말하면은 그래도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면은 내가 확보한 비중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 이 두 개를 당연히 연동해서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요한 게 A에서 B로 넘어갈 때 그냥 단순히 다 팔고 땡 이렇게 만들지 않을 정도의 비중을 A에서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다 빨고 땡 하는 비중하고 아닌 비중하고 그게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예를 들면은 A 구간에서 내가 확보한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내 전체 자금의 10% 정도만 매수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적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B로 넘어갔었을 때 이거를 그냥 다 파는 게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다 팔지 않고 여기서 매수를 섞게 되면은 평단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그 말은 여기서 그냥 다시 시작하고 여기서 흔히 말하는 단타 잘하는 사람들이 레벨업 할 때 돌파할 때 그 파동 이용해서 그냥 단타를 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매매 자체가 본인은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해보게 되면은 별 차이가 안 나게 되는 비중이란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매수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 주식을 많이 못 사놨을 때는 그 뒤에 이제 가격이 뛰었을 때 거기서 뭘 새로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해서 뭘 하는 거랑 완전 새로 시작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다 팔고 땡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된다. 보통 비중이 얼마 없을 때 다 팔고 땡이 좋은 거란 얘기다, 이 말씀이시겠죠? 네. 근데 비중이 만약에 높다면은 한 80% 정도까지 높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80%를 잘 매집해 둔 거는 이 B로 넘어가서 진짜로 파동이 커졌을 때도 여기서도 얼마든지 매도를 하면서 다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됐었던 기본 덩어리, 사전에 매집해둔 물량의 평단 때문에 여기서 웬만큼 매수를 섞어줘도 내 평단은 쉽게 안 올라갑니다. 묵직하게 좀 밑에서 받쳐줘서 평단 자체가 주가의 상승 흐름보다 느리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리함을 여기서 파동이 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때 팔아서 수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효과를 더 많이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한 80%를 매수를 해놨어요, 내 비중에.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기에 장초 후반이었을 것 같은데 4,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찍고서 윗꼬리를 남기고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 4,500원에서 딱 다 팔았으면 수익도 제대로 많이 먹고, 또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어디선가 다시 잘 채웠으면은 또 더 나중에 또 다른 흐름에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을 텐데 80%를 어설프게 팔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나는 뭐 한 거지? 앞에서 괜히 고생만 했네? 이런 상황이 나올까봐 또 두려워서 거꾸로 비중이 많을 때도 다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단순합니다. 그냥 매매를 할 줄 모르는 거거나 아니면은 매매에 대한 접근 관점 자체가 그냥 잘 맞추고 싶은 거예요. 매매를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잘 맞춰서 수익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되면은 왜 스윙을 하지? 그냥 차라리 이런 데서 잘 맞출 수 있으면 여기서 사서 팔고, 결국엔 단타 여기서도 여기서 팔고 사고 그 다음에 또 오르면 팔고, 이렇게 단타처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거기서 내가 팔았었으면 이라는 그런 후회를 할 거면 그거는 매매를 못 하는 거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단타를 하든 뭘 하든 그냥 그렇게 해서 높은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사면 되는 거다. 그러므로 그거는 대체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매 경험이
많이 적으신 분들이 그게 될 거라는 희망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스윙이라는 매매 전략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사놨다면은 그냥 적당히 올랐을 때 다 팔아버리고 다 팔고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떨어지는 흐름에서 천천히 사 모으자, 혹은 이제 또 저점에서 잘 분할 매수를 해서 또 이런 스윙 상황을 만들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이 많은데 뭔가 안 판다, 남겨놓는다라는 얘기가 또 헷갈리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물어본 거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다 판다라고 말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잘 모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모아둔 거를 이쪽까지 끌고 가는 거를, 갈 수 있는 상황을, 무조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거기까지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여기서 다 팔게 되면은 하락하면 다시 사면 되지만, 근데 만약에 그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다시 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다 팔게 되면은 단순히 나는 이 종목이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아, 하락에 베팅을 하겠어, 이거랑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위에 거를 보고서 막 다 안 팔고서 끌고 갔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수익 일부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하고 뭐 이렇게 일부 매도를 하고 더 이제 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하락을 해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뭔가 딱 이렇게 좋아지는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희망의 로가 굴러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거 맞으면 어떡해? 여기서도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해?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 다 파는 게 맞지 않아? 이 생각을 이제 떨칠 수가 없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교정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본인이 그리고 있는 그 전체적인 뭐랄까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그 접근법을 좀 교정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실제로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 예전에도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니스님 왜 저러지? 그냥 다 팔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으니까, 배울 때도.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10%는 너무 적다라고 했었고, 한 80%면은 유리함이 많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반대로 또 80%는 일단 하나는 짚어야 되는 게, 80%를 무조건 채우는 게 좋냐라고 하기에는, 여기서 하락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80%까지 채워놓게 되면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고비중은 실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어떤 적정 비중을 일단 찾는 게 먼저일 거고, 그렇게 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말했던 대로 여기서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하게 되면은 수익은 분명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확보하면서 비중이 좀 떨어지고 다시 채워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60% 비중으로 시작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여기를 볼 때까지 계속 60% 가지고 여기까지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중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면서 이런 흐름을 타게 되면은 수익을 내면서 비중이 충분히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이 왔었을 때, 아니면은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A나 B 구간에서는 내가 분명히 여기를 목표로 했지만 목표점에 안 오고 파동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 비중을 얼마든지 다시 재정비하면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비중 그냥 한 30% 정도까지 낮춰놓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되지 않을 거고, 그래도 여전히 수익을 챙기면서 갈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을 그동안에 챙겼었던 것이, 몰라, 그냥 오르게 되면은 나 다시 떨어지는 거 두려워서 여기서 그냥 다 팔겠어, 이렇게 해서 내는 수익과, 전략 매도해서 내는 수익과 비교했었을 때 이미 여기서 그냥 다 파는 것보단 더 큰 수익이 날 거예요. 해보게 되면, 제대로 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이 날 거고, 그럼 이 잔여 물량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덩어리를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는 거고, 이때보다 비슷하거나 더 유리하게 비중을 확대시키고 다시 여기서 기회를 만들 수 있겠죠. 이게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 이어가는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생각할 때 잘 못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다 팔았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최고의 시나리오에서 여기서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내가 다 팔았는 게 가장 좋은 수익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머릿속으로는 항상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뭐냐면 시간 지나고 나서 거기서 다 팔았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거기서 다 팔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서 비교 대상군으로 삼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점이 되죠. 근데 이러면요, 실제 주식 매매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저거를. 항상 비교점은 최고점을 가지고서 비교를 할 테니까, 최선의 그런 타이밍, 최선의 매매 타점,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할 테니까, 실제 매매가 항상 뭔가 되게 불만족스럽게 보이고, 배우는 자리에서도 되게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현실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없으면 없는 거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찾아가는 매매가 이게 현실에서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래야지 실제로 주식으로 부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물어본 거지만 이럴 때 다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질문자의 마음대로 물어볼 수는 있는 거지만 논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걸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얘기를 마저 들어볼게요. 어니스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스윙을 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 어느 정도의 매집을 통해서 비중을 확보를 해놓고, 이 비중이 너무 작아도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이 정도 비중을 확보해 놓고, 이걸 가지고 내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에 맞는 수익을 확보를 하는 거고, 여기서 더 큰 상승을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을 항상 나온다면 내가 수익을 취할 수 있게,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승을 포기하게 되면은 수익을 적게 내고 손실을 크게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을 포기는 하면 안 된다. 게다가 이렇게 미리 잘 매집해 놓은 비중이 있는 스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원하지만 이렇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럴 때 이 중간에서 여기서도 결국에는 재조정 시간을 충분히 줘요. 이때 여기만 계속 꿈꿔오면서 나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갈 거야, 존버할 거야, 이렇게 되면 다시 여기서부터 존버하는 거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재조정 때도 비중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재조정이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전부터 여기까지 쭉 끌고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재조정 시간이 손실권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손실권이 된다는 거는 분명히 이 앞선 상승에서 가자 하면서 뭔가 이런 데서 빵빵 매수 이런 거를 했었을 때 가능한데,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이런 상황 모든 거를 다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끌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재조정 시간에 손실권은 아닐 거고, 충분히 시간적으로도 본업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주어질 거고, 물론 마무리해도 됩니다. 근데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열리는 거죠. 이 목표로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노려보는 곳과 위로 안 가고 아래로 가게 되면은 다시 나에게 비중을 채워주는, 다시 한번 기회의 시간을 주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하락인데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 하락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스윙은 항상 하락 시점에서 비중을 다시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잘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윙이란 거를 그냥 단순히 시간을 좀 들여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심플한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맞지만 이 안에서 이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템포를 어떻게 맞추느냐, 드리는 시간에서 내가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느냐, 뭐 흐름이 바뀔 때 또 전략도 수정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하고 약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배워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샘플로 가져온 차트가 이런 차트라서 오늘 이렇게 설명이 됐지만 사실상 주식이란 거는 이렇게만 흐르나요? 뭐 상승과 하락이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나름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으로 이렇게 좀 오래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결국에는 어니스트님이 오늘 얘기하신 거는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함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뭐 때로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수익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게 오늘 키워드가 스윙이라서 그렇지 어니스트님의 주식을 좀 대표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스캘핑적인 거, 단타적인 거 그런 노하우까지도 숨겨져 있어요. 그게 또 같이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뭐 기회가 되면은 단타라던가 스캘핑이라던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장기 투자라던가 그런 관점으로도 또 설명을 할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오늘 좀 얘기가 여러분들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고 노하우를 전해드리지만 이게 실제로는 내 주식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귀로 듣고선 머리로 이해했다. 이걸로 끝날 거면은 주식을 그냥 말 그대로 공부하는 거지 주식 투자자가 아니거든요. 투자자로서 본인의 주식에 오늘 저희 얘기한 거를 좀 적용을 잘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가 이제 매일 공유해드리는 이 유튜브 말고 투자 클럽 있죠.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고용 카페로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 카페에 회원가입하고 여기 클럽 공지 보러 가기 누르면은 클럽 가입 안내 공지를 볼 수 있거든요. 투자 클럽. 이 공지를 보신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신청서 눌러서 클럽에 가입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보고 그리고 실전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해오고 있거든요. 이거 벌써 이제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전부터 저희가 이런 교육하고 훈련시켜드리는 이런 걸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이 클럽은 이 투자클럽이라는 이름으로 5년 정도 해왔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회비가 있는 그런 클럽이지만 들어오시면은 이 안에서 매매 따라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회비 이상 충분히 벌어가고 그리고 본인의 능력치를 올리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뭐 이거는 정말 작은 회비다라는 말씀을 또 여러 번 드립니다. 생각 있으신 분들 여기 이미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신데 오셔서 함께 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